안녕하세요. 욜로 V1부터 V8까지 아래 논문을 바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목차는 욜로 V1부터 V8까지 핵심 아키텍처와 기술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욜로 V1을 설명하기 전에 핵심 백그라운드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욜로는 2016년에 처음 발표된 원스테이지 오브젝트 디텍터로 V1부터 현재 V10까지 발전되었는데, 저는 논문과 동일하게 V8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욜로가 발전되면서 바뀐 점들을 표로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핵심 평가 지표를 알아야 합니다. IOU는 객체 인식 모델의 성능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즉, 오브젝트 디텍션 성능 평가 지표인 MAP에서 사용됩니다. IOU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실제 예측된 바운딩 박스와 정답 바운딩 박스 간의 교집합 영역의 넓이를 합집합으로 나눈 값입니다. 두 박스의 크기가 동일하다 가정했을 때 오른쪽과 같이 두 개의 박스가 적어도 3분의 2 정도가 겹쳐져야 0.5 값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IOU 스레시홀드의 값을 0.5로 잡아서 사용합니다. MAP는 AP의 평균으로, 즉 객체 클래스가 여러 개인 경우 클래스당 AP를 모두 합한 값을 클래스 개수로 나눈 평균값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모델이 정확하게 예측한 것 중 실제 정답인 것은 TP, 틀린 것은 FP라고 하며, 모델이 잘못 예측한 것 중 실제 정답인 것은 FN, 틀린 것은 TN이라고 합니다. 이런 MAP에 IOU가 도입된 이유는 기존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간단하게 TP와 FP를 구분 가능했는데,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IOU를 사용해 예측한 객체 위치가 실제 객체 위치와 맞는지 아닌지를 구별했습니다. MAP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리콜과 프리시전을 구할 수 있는데, 리콜은 실제 정답값 true 중 true라고 예측한 비율이고, true라고 예측한 것 중 실제 true인 비율입니다. AP는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프리시전과 리콜을 함께 나타낸 프리시전 리콜 커브에서 초록색 선 아래 면적인데, 리콜과 프리시전 둘 중 하나만 높아서는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둘은 반비례 관계이므로 하나로만 성능 평가를 하지 않고 둘을 같이 평가하는데, 이때 이 AP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MMS입니다. MMS는 예측한 바운딩 박스 중에서 정확한 바운딩 박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기법으로, 인접한 셀이 같은 객체를 예측하는 바운딩 박스를 생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OU를 측정하여 가장 높은 IOU를 제외한 나머지 바운딩 박스를 삭제합니다.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모델이 예측한 바운딩 박스 중 바운딩 박스에 오브젝트가 존재함을 얼마나 확신하는지 나타내는 이 오브젝티니스 스코어가 가장 높은 바운딩 박스를 선택하고, 선택한 바운딩 박스와 다른 모든 바운딩 박스의 IOU를 비교하여 다른 바운딩 박스와의 IOU 값이 임계값 이상이면 목록에서 제외하고 이를 반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욜로 V1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욜로 V1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큰 구성은 굴굴렛을 따르고 있고, 초록색 박스에서 각 피처당 두 개씩의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기 때문에 오브젝트니스 프로바빌리티 1개와 바운딩 박스 로케이션 4개에 해당하는 정보가 두 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VOC 데이터셋의 클래스 개수는 20개이기 때문에 총 30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오른쪽 디텍션 부분에서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위치의 박스에 물체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해당 위치 박스의 정확한 위치 정보, 그리고 해당 위치 박스에 들어있는 물체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세 가지 로스를 설정할 수 있는데, 먼저 로컬라이제이션 로스는 x, y, w, h의 예측값에 대한 미칭되는 그라운드 트루스 값들과 같아지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콜드 변수는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가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이기 때문에 로컬라이제이션 로스에 더 큰 가중치를 주기 위한 값입니다. 그리고 이 표시의 기호는 위에서 각 피처마다 두 개의 바운딩 박스를 예측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박스는 위치가 거의 겹칠 텐데 둘 다 학습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욜로 V1에서는 IOU가 더 큰 박스에게만 로스를 할당해 주기 위해 이 값을 활용합니다. 다음은 컨피던스 로스인데요. 예측한 컨피던스의 값이 그라운드 트루스와 계산한 IOU와 같아지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기호는 오브젝트가 없는 박스의 컨피던스에서 나오는 로스는 적은 가중치를 적용시키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컨피던스 로스인데요. 컨피던스 로스는 각 확률값이 해당하는 클래스의 정답 확률값과 같아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로스를 합한 값으로 욜로 V1은 전체 로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욜로 V2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욜로 V2에서는 핵심적으로 개선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욜로 V1 네트워크의 마지막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삭제하여 1 컨볼루션 레이어를 대체했고, 기존 욜로 V1에서는 그리드당 두 개의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는 방식이라면 V2에서는 그리드당 5개의 앵커 박스를 찾습니다. 바운딩 박스는 직접 객체의 중심 좌표, 넓이, 높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미지 내의 객체의 위치를 직접 예측하므로 다양한 크기와 비율의 객체에 대해 유연하게 반응하고, 앵커 박스는 사전에 정의된 고정된 크기의 박스를 사용하여 모델은 각 앵커 박스에 대해 위치 보정값을 예측하는 방식이며 사전 정의된 고정된 크기와 비율을 가지므로 특정 객체 크기에 대해 최적화합니다. 또한 욜로 V2는 기존 모델은 224 곱하기 224 사이즈로 프리트레인하고 448 곱하기 448 사이즈를 인풋으로 사용하여 불안정한 학습을 이루었다면 욜로 V2는 448 곱하기 448 사이즈로 프리트레인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MAP를 4%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욜로 V3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욜로 V3에서 핵심적으로 개선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키텍처에서는 백본 네트워크를 다크넷 19에서 다크넷 53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다크넷 53은 이전 다크넷 19에 레즈넷에서 제한된 스키 커넥션 개념을 적용하여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멀티라벨 클래시피케이션인데요. 이 멀티라벨 클래시피케이션은 실제 어떤 물체가 사람이면서 동시에 여성일 수 있는데, 이는 한 물체에 대해 멀티 클래스 라벨을
가짐을 뜻합니다. 이때 멀티라벨 클래시피케이션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소프트맥스는 한 박스 안에서 여러 객체가 존재할 경우 적절하게 포착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로스 펑션을 소프트맥스가 아닌 시그모이드를 취해 각 클래스별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다음은 프리딕션 어크로스 스케일을 했는데요. 프리딕션 어크로스 스케일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스케일을 사용하여 최종 결과를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각 피처 맵을 FCN에 입력하여 더 높은 레벨의 피처 맵으로부터 파인 그레인드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더 낮은 레벨의 피처 맵으로부터는 유용한 세마틱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욜로4입니다. 욜로 V3까지 추상적이었던 오브젝트 디텍션의 구조가 욜로 V4에서 체계적으로 백본, 넥, 헤드로 개념화되었습니다. 먼저 백본은 이미지 픽셀을 풀링하여 다양한 세분성에서 기능을 형성하는 컨볼루션 신경망입니다. 또한 모든 백본 모델은 기본적으로 분류 모델입니다. 그리고 넥은 예측 헤드로 전달하기 전에 컨볼루션 넷 레이어 표현을 결합하고 혼합하는 요소입니다. 백본과 넥은 기존 욜로 V3 멀티스케일 피처 맵 결합 방식을 좀 더 세분화해서 표현한 구조입니다. 헤드는 인풋, 백본, 넥으로 이어져 넘어온 정보를 토대로 최종 목표인 물체의 종류와 위치 정보를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또한 이 헤드는 원 스테이지와 투 스테이지에 따라 모델이 다릅니다. 그럼 이제 이 각 요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백본은 대표적으로 VGG, 레즈넷, 스키즈넷, 모바일넷과 같은 모델이 있고, 구조를 자세히 보면 맨 아래의 인풋 이미지를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쳐 맨 위에 있는 피처 맵을 추출합니다. 입력층에 가까울수록 피처 맵은 높은 해상도를 가지며 가장자리, 곡선 등과 같은 로우 레벨 피처를 보유하고, 만약 입력층에서 멀어질수록 피처 맵은 낮은 해상도를 가지며 질감과 물체의 일부분 등 클래스를 추론할 수 있는 하이 레벨 피처를 보유합니다. 욜로 V4의 백본에서는 CSP 구조가 사용되었는데, 이 CSP는 크로스 스테이지 파티션 커넥션으로 기존의 CNN 네트워크의 연산량을 줄이는 기법입니다. 학습할 때 중복으로 사용되는 기울기 정보를 없앰으로써 연산량을 줄이면서도 성능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넥 구조입니다. 넥은 대표적으로 FPN, PAnet, BIFPN 같은 모델이 있고, 그중 유명한 FPN은 왼쪽에 입력 이미지로부터 다양한 레벨의 피처를 추출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추출된 다양한 레벨의 피처가 오른쪽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정보가 통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설명했듯이 서로 다른 레벨의 피처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사용하여 모델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FPN 말고도 다양한 구조의 피처 통합 방식이 있습니다. 다음은 SPP입니다. SPP는 스파셜 피라미드 구조를 사용하여 다양한 리셉티브 필드의 피처를 사용하는 네트워크이며, 동일한 입력을 4 곱하기 4, 2 곱하기 2, 1 곱하기 2로 압축한 피처를 모두 통합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는 욜로 V3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PAN입니다.
SPA에는 위처럼 정보를 위로부터 아래로 그리고 다시 아래로부터 위로 연결해 주어 더 다양한 레벨의 정보를 통합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헤드입니다. 원스테이지 헤드의 대표적인 모델로는 코너넷, 욜로, FCN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백본, 넥, 헤드로 욜로 V4에서는 어떤 모델이 사용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백본은 앞서 알아본 CSP 다크넷 53이 사용되었고, 넥은 SPP와 기존의 펜을 변형시켰는데요. 어, 어디션을 어, 콘캐트네이션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기존 정보를 섞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헤드는 욜로 V3와 동일합니다. 이것 외에 욜로 V4의 CMBN, BO, 백 오브 스페셜스 개념은 욜로 V4 발표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욜로 V5입니다. 욜로 V5는 울트라리틱스에서 개발한 모델로 욜로 V4와 같은 CSP넷 기반의 백본을 파이토치로 구현하여 설계하여 사용했고, 기존에 구현한 시어너 기반인 다크넷이 아닌 어, 파이토치로 구현했기 때문에 이전 버전들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적화가 잘 되어 있어 웨이트 파일 크기가 이전 모델보다 작고, 다양한 크기의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상황에 맞는 선택이 가능하며, 크기가 작아서 인베디드에도 배포가 가능합니다. 즉, 이 욜로 V5의 아키텍처는 최대한 일반적인 환경에서 최소한의 라벨링으로 딕텍션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욜로 V7입니다. 욜로 V7이 욜로 V6보다 먼저 나왔기 때문에 앞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욜로 V6와 욜로 V7은 어떤 기술들이 사용되었는지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욜로 V7은 모델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했는데요. 이는 학습 시 여러 개의 레이어들을 학습하고, 인퍼런스 시에는 해당 레이어들을 하나의 레이어로 퓨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라벨 어사인인데요. 라벨 어사인은 그라운드 트루스를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의 프리딕션, 그라운드 트루스의 디스프리션을 고려하여 새로운 스트레이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익스텐드 앤드 컴파운드 스케일링은 모델의 깊이, 폭, 해상도를 동시에 조정하여 성능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통해 계산의 효율성을 높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욜로 V7에서 ELAN 구조는 컴퓨테이션 블록을 어느 정도 많이 쌓아도 잘 학습되지만 무한대로 가까이 쌓을 경우 파라미터 유틸리제이션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E-ELAN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욜로 V6입니다. 욜로 V6에서는 백본으로는 Efficient 랩을 사용하였고, 넥으로는 랩 펜을 사용하였고, 헤드로는 Efficient Decoupled Head를 사용하였습니다. 욜로 V8입니다. 욜로 V8도 욜로 V5와 동일하게 울트라틱스에서 개발한 모델로
욜로 모델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리포지토리를 출시하여 객체 감지, 인스턴스 세분화 및 이미지 분류 모델을 트레인하기 위한 통합 프레임워크로 구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욜로 V5와 비교했을 때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C3 모듈을 C2F 모듈로 교체하였고, 백본에서 첫 번째 6곱하기6 컨볼루션을 3곱하기3 컨볼루션으로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삭제하고 컨볼루션 바틀넥에서 첫 번째 1곱하기1 컨볼루션을 3곱하기3 컨볼루션으로 교체하였고, 그리고 분리된 헤드 사용 및 오브젝트니스 분기를 삭제하였습니다. 욜로 V8의 또 다른 핵심 특징은 기존의 욜로 시리즈들은 앵커 기반의 아키텍처들인데 앵커를 사용하지 않는 앵커 프리 방식을 욜로 V8에서는 도입했습니다. 앵커 베이스드 디텍터들은 앵커 박스와의 오프셋을 예측하지만 앵커 프리 기반인 욜로 V8은 FCOS 논문을 기반으로 중심점 x, y로부터 예측한 바운딩 박스의 경계까지의 거리를 예측합니다. 이 앵커 프리가 가능했던 이유는 FPN, 그리고 센터니스 브랜치, 그리고 포커 로스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각각이 왜 도움이 되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FPN은 욜로 V4에서도 설명했듯이 겹친 물체에 대해 학습 및 인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다음은 센터니스 브런치입니다. 센터니스 브런치는 물체의 중심과 먼 거리에 있는 프리딕션들이 낮은 성능을 가져 물체의 중심에 가까운 프리딕션만을 활용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LTRP에 따라 중심에 가까울수록 1, 중심에 멀어질수록 0에 가까운 값을 예측하도록 학습하고, 학습 당시에는 리그레션 브랜치나 클래시피케이션 브랜치와 완전히 별도로 학습됐는데, 인프런스 시에는 해당 픽셀에 해당하는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의 센터니스를 곱해주는 방식으로 최종 MNSC의 최종 스코어가 떨어지는 프레딕션들이 필터링되도록 사용됩니다. 다음은 포커 로스입니다. 원스테이지 디텍터의 경우 롤 풀링 과정이 없어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미지 안에서 오브젝트가 차지하는 영역은 적고 배경이 차지하는 영역이 크다면 네거티브 앵커박스의 개수가 포지티브 앵커박스의 개수보다 훨씬 많아져 학습에 방해가 됩니다. 배경은 객체에 비해 쉽게 구분되기 때문에 학습의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차지하는 비율이 커서 로스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 배경의 영향이 커지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류하기 어려운 케이스일 때 로스 계산을 아, 로스 계산 시 더 큰 가중치를 주고 쉽게 분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작은 가중치를 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포커 로스입니다. FPN과 포커 로스의 장점은 다양한 피처를 사용하고 RPN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론에서 객체 탐지의 정확도를 높여주는 기법으로 앵커가 사라져서 오는 정확도의 하락을 해당 기법들로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